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미국의 CPI 결과를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마음 졸였었는데요. 다행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미증시도 초반에 낙폭을 딛고 말아 올리면서 마감 지었고요. 우리 시장도 선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혼조세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52% 하락 출발해서 초반에는 1% 가까이 밀리기도 했지만 10시 부근부터는 다시 낙폭을 만회하면서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막판에 다시 좀 힘이 빠지면서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오늘 0.27% 내림세 보이면서 232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하루 만에 매도하면서 시장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기관 안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매도했지만 투신과 사모펀드는 물량을 담았습니다. 오늘 기관이 5천억 원대의 물량을 홀로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08% 소폭 하락하면서 시장을 해서 초반에 757선을 저점으로 찍고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빨간불 계속 지켜내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 보였는데요. 0.38% 오름세 보이면서 76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와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홀로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개인이 617억 원의 물량을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보시죠. 미국 CPI 쇼크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5.2원 오른 1312.1원에서 마감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번에는 특징 섹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주름 잡는 하루였습니다.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 이슈가 겹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면서 오늘은 켄타우로스라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들 시세를 냈는데요. 진메트릭스, BL 각각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였고요. 진원생명과학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흐름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급등세를 보이다가 어제 하루 4%대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지만 막판에 좀 풀렸고요. 외국인이 홀로 매수하면서 26%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14,8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전 세계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10,0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시세를 냈습니다. 진메트릭스 자세히 볼 텐데요. 최근 흐름 보시면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제 하루 6%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 흐름 살펴보시면 장중에 26%대 오르면서 9,920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막판에 힘이 빠지면서 윗골이 조금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해주면서 오늘 19%대 급등세 보였는데요. 9,36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열풍이 지속이 되면서 관련주들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KT알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계열사 콘텐츠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어제도 2%대 상승을 했고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하면서 6,78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관련주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보시죠. 네, 주연 배우 박은빈 소속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 보였는데요. 최근 흐름 보시면 어제도 11%대 급등 마감했고요. 오늘은 장중에 21%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폭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9%대 10%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조금 전에 확인했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관련주인 지니뮤직이 시간회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제작사 A스토리와 함께 제작을 맡은 KT 스튜디오 지니의 자회사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간회에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어제 7%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오늘장에서는 좀 쉬어갔지만 시간에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최명성, 나인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화두는 단연 미국의 6월 CPI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미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지난달에는 정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우리 시장 참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을 세워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9.1%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2달 연속 무려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준의 큰 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물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이 이번 달 26일부터 열리는 FOMC에서 금리를 한 번에 1%포인트 올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하면서 대응 전략 오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번 달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지인데요. 어제 CPI 결과가 나오고 비둘기파였던 샌프란시스코와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연준이 이번 달에 1%포인트의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간밤에 했고요. 또 노무라 증권까지도 1%포인트 올릴 거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 새 위원들은 어떤 의견 갖고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위원님, 네, 근데 일단은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하락세는 안 보였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을 찍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이번 달 금리 인상은 1% 인상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6월 달 소비자 물가 발표 내용을 분석해 보고 7월 달 예상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6월 달 소비자 물가가 9.1% 굉장히 높게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높게 발표된 그 가장 큰 배경은 에너지 가격 급등입니다. 미국에서 에너지 가격이 지난달 동기 대비 7.5%까지 급등을 했고 특히 휘발유, 가솔린 같은 경우는 11%까지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급등의 가장 큰 요인을 착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시점이었고 그 외에 이제 광범위하게 기타 물품들이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일단 7월 달은 6월보다는 소비자 물가가 더 낮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정도 낮게 보냐면 한 8% 후반 정도 본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달러가 유가가 배럴당 $100 이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 침체, 거기에 따른 소비 둔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해서 감산 합의를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이하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6월보다는 CPI가 낮게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고차 가격 하락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시장 흐름을 보면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이 급락할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급락하지 않고 견조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CPI에 대한 높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장에서 반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높게 보느냐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번 충격을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에 1% 정도 상승하면서 세기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조사를 해보면 이 소비자 물가가 9.1% 발표기 전까지만 해도 1% 상승 확률은 금리 인상 1% 상승 확률은 7%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발표한 이후에 78%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봤었을 때 결국 금리 인상은 1%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과연 이것이 그러면 금리 인상 1%인데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독이다 약이라고 확실히 구분하기로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경기 둔화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시장은 제가 봤을 땐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장은 아닐 것이다. 왜? 충분히 소비자 물가에 대한 시장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진짜 골치 아프게 풀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시장한테 그대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충분히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시장은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 장치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박스권 장치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 장치가 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수 보지 말고 종목에 충실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타디 위원이 최근에 유가 하락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6월이 물가 고점일 확률이 높다고 하셨고요. 어제도 출연하셔서 이런 지표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고 하셨죠.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 바이든 대통령도 CPI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지 네네. 간밤에 성명을 발표했죠. 네.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가 하락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위원님이 평소에 좀 기다리셨던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지금 보셨어요?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상당히 좀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지고 금리도 인상되고 인플레도 높아졌고 또 주가도 떨어지고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미국 국민 이제 뉴스를 보니까 거의 70%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반대한다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쓸만한 말을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이제 CPI, 그러니까 미국의 CPI가 6월에 비해서 9.1% 급등했다. 근데 그것은 구닥다리 통계다. 그러니까 통계가 안 맞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자기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좀 발로 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보시면 이제 가격 상승 통제를 위해서 더 빠르게 좀 진전하면서 전략 비중,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올랐죠. 뭐 석유라든가 가스가 많이 올랐는데 전략 비축률을 계속 방출을 해서 계속 지속하면서 좀 가격을 내리고 또 자국의 이제 석유가스 산업 등에서 좀 협력을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에너지 관련 회사에 좀 계속 좀 많이 좀 이제 좀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많이 좀 캐달라 뭐 그런 저렇게 좀 이렇게 말을 했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에너지 가격도 좀 내려갈 것 같고요. 또 사우디도 방문하니까 아무래도 좀 여파가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올라가는데 좀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예전에도 말씀 많이 했지만 항상 이렇게 뭐 금리가 인상되든 인플레가 일어났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은 많이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이제 각국의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짱구가 아니거든요. 바보가 아니라 다 박사, 석사 또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동남아시아든 우리나라든 다 알아서 맞춰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주식 종목 아까 스타디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너무 뭐 이렇게 뭐 큰 숲을 바라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우리에 맞게 종목에 집중하면 되는데 오히려 종목을 좀 잘 잡으면 마음 편히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종목에 집중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성 위원도 종목에 집중하자고 정리해 주셨네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캐나다가 간밤에 1%포인트 금리를 인상했고요. 또 네. 오늘 필리핀도 22년 만에 0.75%포인트를 올렸다고 하네요. 각국이 정말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네. 연준이 진짜 1%포인트 올릴까요? 일단 그 내용에 앞서 방금 전 좀 발표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P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방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관련자를 좀 보니까는 2012년도 1월이 3.1%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평균적으로 1% 내외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11.3%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재화를 어떤 상품을 만들 때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매가라는 것이 있죠. 도매가 자체가 지금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워낙에 많은 곳에서 CPI 지수, 또 앞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PPI 지표도 우리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도매가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소매가도 그만큼 상승을 하겠죠.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제 발표됐던 CPI 지수는 지난 6월 달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지나간 데이터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7월 달에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런 기대감이 전일 다우지수 또 나스닥 순간적인 어떤 급락 상황에서 다시 재차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도 사실상 1%포인트 정도의 어떤 상승이 확정된 것은 아닌가. 그에 대한 어떤 우려감 자체가 제로섬유로서 반영되면서 미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세를 보여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예상대로라면 7월 달, 즉 이달의 CPI 지수가 이제 8월에 발표가 되겠죠. 아마 이번 6월 달 지표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전반적인 기조입니다.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스케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만에 하나 8월 달에 CPI 지표가 앞서 고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연준에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어떤 행위를 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상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 될 수 있다라는 그 월가의 의견도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연 기존에는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지금은 울트라냐, 또는 그레이트냐, 또는 전보냐, 사실 정해진 용어도 없습니다. 편하게 1%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확률로 인상이 될 것인가. 실제 지금 현재 페더럴 워치 사이트라는 해외 어떤 통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80% 이상의 확률로 최소 1%포인트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수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야 될 중요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전 세계 각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높게 올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는 동등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어제 한은 총재가 상당히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0.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빅스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해외,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최소 0.75%포인트, 또 많게는 1%포인트 정도를 인상을 했습니다. 수치가 작아 보이지만 우리나라보다 최소 50% 또는 많게는 2배 가까운 수치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라면 다른 입장, 즉 해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금리상을 보게 된다면 사실상 스몰 스텝이 아닌가. 그에 따라서 지금 외환시장 오늘 종가가 1,317원이었고 지금 원달러 환전 시에는 1,324원입니다.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금리 역전 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외환보유고도 우리가 함께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환보유고는 지금 현재 2022년 1월 달 기준으로 현재 시점까지 6개월 연속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내외적으로 지금 현재 환율 방어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너무 과감하게 큰 돈 가지고 비중 베팅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작은 수익이라도 챙기시면서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인원 의원이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PPI 지수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CPI 폭탄에 이어서 지금도 PPI,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무려 11.3% 예상치보다 더 크게 폭등을 하면서 현재 미증시 선물 시장이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까지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좀 걱정이 되네요. 좀 관련해서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번 달 연준의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 봤는데 세 위원 모두 다 1%포인트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주들, 금융주들을 한번 시세를 봤더니 이 종목들은 주가가 올랐나 기대를 해봤는데 오히려 최근에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19.2%나 하락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가 6.8% 하락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빠진 이유는 뭔지 그리고 과연 이 금리 인상의 피난처는 없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터디 위원님. 네, 피난처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피난처가 있다고 봐요. 네, 어디에 그렇게 있을까요? 보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피난처는 뭐냐 숲을 보지 말고 종목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여러분께 그래서 종목을 추천한 것을 보게 되면 어제 갤럭시 머니터리 같은 종목도 추천해드렸거든요. 차트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오늘 장에서 20% 넘게 급등했다 종가 9%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제가 이 종목 추천할 때도 분명히 추천한 재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력들이 물량이 들어온 종목이거든요. 그걸 보고 여러분께 추천드린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투자 전략을 세워나갈 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종목들이 많이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종목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왜 움직이고 이런 종목들이 물량이 어떻게 들어와 있고 이것만 잘 분석해 가면 이 어려운 장에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피난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난처는 정말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하자라는 같은 의견 주셨네요. 정확하게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석 위원님. 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은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걸까요? 네, 좀 요즘 세계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 사실 은행주가 상한가를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만큼 이제 지수가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 또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너무 은행권이 이자로만 보면 은행당 1조 넘게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초합한 잔치를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좀 약간의 안 좋은 이미지가 나면서 정부에서 이제 은행에 대한 이자 소득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물론 상승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은 여러 가지 은행권에서 자기들이 많은 이제 대출할 때 많은 금리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은행권이라든가 보험주에서 좀 세게 가는 것 종목이 있는데 현재 보면 이제 하나손해보험이라든가 삼성화재는 조금 이렇게 고점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 이제 은행주들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이라든가 KB금융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종목을 좀 소개하겠는데요. 자, 하나손해보험 보험주입니다.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이 예전에 약했지만 지금은 좀 강세를 띠고 오는데 요즘 보면 보험제 중에서 상당히 좀 바닥을 다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요즘 보면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기관 쪽, 그래서 기관과 금융 쪽, 또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3주 연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은 어느 정도는 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보이는데 현재 한 4,400원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은 이제 5,000에서 5,200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왜냐면 보험사가 많은 이제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은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또 보면 이제 기업이 은행이라든가 KB금융을 보면 KB금융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 종목 꼭 봐야 되는데 이 은행주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은행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66,000원짜리가 현재 45,000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24% 정도, 아니 35%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금리는 2, 3%인데 이게
KB금융은 35% 빠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KB금융이 보면 그동안 이제 기관 쪽에서 많은 매도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량주라든가 웬만한 이런 은행주는 한 30% 정도 많이 빠지면 35% 정도 빠지면 거의 바닥을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인상하니까 제가 볼 때는 KB금융도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고 다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보면서 그러니까 KB금융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는 것 같고 또 하나손해보험은 이제 치고 올라가니까 나는 좀 센 종목, 급등주를 좋아한다면은 하나손해보험을 보시면 되고 좀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하고 싶으신 분은 KB금융을 보면은 좀 좋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명석 의원이 금융주 안에서 좀 유망할 것 같은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낙폭이 과대됐다. 지금 바닥을 충분히 다졌다는 KB금융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나연원 의원님. 네. 네, 보통 러시아 전쟁이나 유가 급등에는 꼭 수혜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도 찾아보고 싶거든요. 이게 욕심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 유럽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유로, 달러 지금 비율 자체가 1대1 비율로서 환율 조정이 정말 극단적인 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유로당 1달러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그래서 아마 해외 쪽 시장을 좀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변수를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뉴스를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시장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혜주를 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논하면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융주, 대표적으로 시중 대형 은행사들을 이제 많이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 실제 이런 어떤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의류금융지주, 그 외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시장이 말 그대로 폭락을 한 뒤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그런 어떤 섹터이긴 합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또 대표적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승세를 보여줄 때 투자의 적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최근에 저금리 기조에서 엄청난 대출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단위의 순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들은 사실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직원들의 인센티브라든지 심지어 배당에도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은행의 수입이 좀 많아지고 그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논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존에는 사실 저금리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금리 자체가 매우 낮았습니다. 올해 한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8%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것 또한 역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대출을 조기 상환한다든지 중도 상환한다든지 대출을 고민하시던 분들도 받지를 않고 있고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자 또 대출 상환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나 지금 대출자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은 아쉽지만 시장의 트렌드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진단키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각 종목별 어떤 무상증자와 관련된 이슈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어떤 시장 트렌드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일단 수익을 좀 거두는데 집중을 하시고 매매 자금은 조금만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대응 전략, 시장 트렌드에 집중하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위원들과 함께 은행주들의 좀 약세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요. 증권사들은 하반기 은행주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만큼 새 위원들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 그리고 최선호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터디 위원님. 네. 위원님 종목을 보자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걸 좀 지켜보면서 종목을 선별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종목을 볼 때는요.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재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근 이슈가 되는 게 코로나 재유행이거든요. 코로나 재유행에서 최근 여러분들이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다. 특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백신 관련주, 그다음에 치료제 쪽은 오늘 진원생명과학이 움직이면서 다시 이제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코로나19의 종착역은 저는 치료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려서 진단받고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3일에서 5일 정도 약 먹으면 치료되는 그런 상황만 된다고 그러면 코로나는 이미 종식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종적인 종식의 포인트는 치료제라고 먹는 치료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은 이와 같은 일본도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 확산되고 있고 중국도 역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예상보다는 빨리 긴급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약기법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승인을 위해서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제가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 토요일 공개 방송하면서 다음 주 움직일 종목은 결국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일동제약이다라고 찍어줬거든요. 이거 사라 하는 얘기까지 해줬는데 상당히 이번 주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섹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하면 어려운 국면에서 승인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동제약처럼 재료와 이슈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하자고 하셨으니까요. 위원님 의견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바닥 맛집이시니까 네네. 좀 주가가 바닥을 충분히 잘 다진 그런 종목 좀 알려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미국이 FOMC 회의를 하든 뭘 하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바닥주라면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이 2,300개인데 아무리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시아가 문제가 생겨도 한 100종목 이상은 항상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알짜 같은 종목만 좀 골라내서 매매를 하면 마음도 편하고 수익도 나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두 종목이 눈에 보입니다. 먼저 한 종목이 NEW입니다. NEW 뉴라는 종목인데 요즘 이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많이 상승하죠. 그래서 NEW는 이제 미디어 관련주 또 메타버스 관련주가 되고요. 특수시각 효과에서 이제 VFX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가 갑자기 뭐 수백 대가 뭐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폭탄이 터지면 뭐 자동차가 수십 대가 날아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특수 시각 효과를 나타내는 걸 갖다 VFX 장치 뭐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EW 이제 차트 위치를 보면 예전에 한 2만 원짜리가 지금 한 6천 원, 7천 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고점에 비해서 3배가 더 싸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기관 쪽에서 연기금에서 한 2, 3주 연속 계속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이제 테마주죠. 테마주. 그래서 이런 종목이 또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NEW라는 종목이 하나 보이고요. 다음 종목이 이제 오늘 좀 상큼한 종목이 하나 보이는데 바른손이 보입니다. 바른손.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뭐 KT 알파라는 종목이 그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뭐 우영우 뭐 그 관련주가 되고 또 모바일 콘텐츠 사업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제 KT 알파가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으로 좀 세게 간 종목이 바른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손은 이제 영화라든가 뷰티 또 외식 사업 또 영화 제작 등 뭐 화장품 뭐 수출도 하는데 차트상 보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예전에 제가 뭐 바닥을 상당히 좀 잘 봅니다. 바닥을 전 종목을 한 23,000원 봐서 딱 보면 보이는데 예전에 22,500원짜리가 많게 7,1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대비 200% 상승했는데 갔다가 다시 제자리 왔어요. 우리 시청자님 딱 보이죠? 바닥이 다시 왔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1,200만 주라면 보통 1,0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오면 보통 30% 50%는 가볍게 가거든요. 그래서 바른손이 현재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찍었고 좋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눈에는 바른손이라든가 NEW가 눈에 보이는데 이런 종목 뭐 시장이 약세거나 뭐 흔들리거나 뭐 상관없이 이런 종목은 좀 수익이 나오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두 종목 언급해 주셨네요. 조만간 급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윤원 위원님. 네, 위원님은 시장 트렌드에 집중하자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 트렌드는 코로나19 그리고 무상증자 이런 것 같은데 네. 어떤 쪽에 좀 집중하세요? 자, 일단은 그 전에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예측을 정말 많이들 하시죠. 사실 앵커님께서도 방송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으신 단어 중에 하나가 저점이다. 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일 저점을 다우지수가 이탈하고 있죠. 마이너스 500포인트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 그 자체는 예측보다는 정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종가상 상승했던 종목 시간에서 급락하고 또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새로운 트렌드가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구체적인 노력은 하기 싫다. 쉽게 빨리빨리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쉬운 방법을 찾는데 너무나 큰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뉴스도 정리해 보시고 그 예측보다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교 있는 노력들이 쌓이면은 큰 수익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켄타로스 바이러스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BA4, BA5 이런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국내 첫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진단키트 또는 치료제, 백신 각 테마가 소남매로 움직이는데 보통 치료제, 백신이 움직이면 진단키트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키트가 상승할 때는 치료제, 백신이 상승세를 반대급부로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종의 어떤 투 종목과 상승 종목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아무래도 국내 첫 어떤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충분히 있고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주가가 횡보하면은 그냥 관망을 하십시오. 전일 고가를 돌파한다든지 오전 장 시작 이후에 10분 또는 30분 내에 거래 대금이 한 300억, 500억 이렇게 큰 거래 대금이 발생할 때 그때 관심 있게 보시면서 수익을 한번 내볼 수 있는 구간을 찾아가시면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윤원 위원이 대응 전략, 예측보다 시장의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언급도 해주셨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거래량이 크게 실렸을 때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장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에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CPI로 확인한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 심리를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난달에는 0.3% 감소하면서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지만 이번 달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 확인하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15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추경호 부총리도 참석을 해서 각국의 경제 수장들과 세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니까요. 관련한 소식도 지켜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내일 중국은 2분기 국내 총생산 GDP를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2년 만에 최저치인 1% 안팎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도 확인하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드론 UAM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UAM 상용화 시기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박람회인데요. 관련한 소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일장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 종목은요. 스터디위원회 갤럭시아 머니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하셨고요. 하루 만에 장중에 21%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위원님,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을 매일 강조를 하셨는데 네. 거래량까지도 굉장히 많이 실렸어요. 네. 네. 어떻게 해볼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10월 달에 거래량이 1,500만 주가 되면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1,500만 주 거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 1,500만 주가 거래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7,5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갔던 사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1,500만 주 거래가 나왔거든요. 이 1,500만 주 거래량은 물론 오늘 보니까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일부 차익실현 매도 구간도 있지만은 이 거래량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음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심 두고 보시고 특히 스터디가 관심 두고 보시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15% 가까운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ES 종목은요. 최명성 위원의 휴마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1일에 진입을 했는데요. 제대로 바닥에서 잡아서 꾸준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11% 가까이 급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65%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 네, 끝나지 않는 그런 코로나19 관련주잖아요. 예,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이 보면은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네. 원숭이 두창 이제 관련주로 되고 있는데 이제 휴마시스는 의료 장비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진단 뭐 의료기라든가 뭐 하는데 코로나19 또 원숭이 두창 그 확산 때문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제일 바닥권에서 추천했죠. 그래서 항상 바닥권에서 추천해 안정적이고 또 급등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 열흘 만에 한 64%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하시고 지금 22,000원 가까이 올라왔네요. 근데 손절가 2만 원 드릴 테니까 계속 보유하신 분들은 한 25,000원에서 27,000원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좀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닥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거의 65%나 높은 수익 기록하고 계실 텐데요. 한번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손절가 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의 이수앱 집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7거래일 만에 최고가 1,450원 찍으면서 단기간에 18%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차트 보니까 최근에 좀 눌리나 싶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저는 오늘 양복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8,850원 정도의 가격을 돌파해 줄 것인가, 그 이상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그 가격을 돌파를 해줬고 지금 현재 PPR 지수의 어떤 사상 최고치 발표 이후로 시장이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장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하방으로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손절가를 이탈치 않는다면 끌고 가고 비중을 더 추가 매수하셔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19%대 가까운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터디 위원님,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자, 오늘 종목은 히림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건축 설계 사무지요. 한마디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6월 말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여하 대량 거래가 급등을 했는데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수주 관련, 건설 수주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오늘 얘기 드리는 이유는 제가 방송을 다음 주 수요일 날 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께 미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눌림목 반등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게 되면 물량을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요. 우선 관심주에 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수요일 이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 관심 두고 보시되 거래량이 나올 때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올 때는 매수에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살 때는 뭐 내일 정도에서 소량 매수한다고 그러면 일주일 매수 가능하고요. 시초가에서 그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제가 10,000원 정도는 잡고 있고 손절가 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 위원이 히림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출연을 하시는데 그 안에 분명히 상승세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거래량은 꼭 대량으로 실리는지 확인을 하고 진입하자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바닥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당히 좀 긴장이 되네요. 왜냐면 옆에 나윤호님이 너무 잘하세요. 네. 그래서 실력도 있고 뛰어난데 또 요즘 제가 MTN의 우유빛깔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또 뷰가 좋다고 자꾸 치고 들어오는데
긴장감도 뭐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 종목으로 승부하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좀 시장이 좀 어려웠지만 가장 바닥에서 좀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 나왔습니다. 종목 이름은 오토엔인데요. 이제 현대자동차가 2대 주주로 되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 사내벤처로 시작했는데 현대자동차가 현대 2대 주주로 되어 있고요.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특화된 이제 운영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면은 이제 전기차 전용 서비스 개발하고 있고요. 이 종목 이제 그 현대차의 중고차 향후 보험, 금융, 중고차 렌트 사업에 있어서 계속 그쪽에서 이제 관망과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속 이제 관심과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토엔이 보시면 제일 바닥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한번 튈 때마다 현재 8,000원짜리가 24,000원, 또 12,000원짜리가 27,000원에서 튈 때마다 더블 갔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매수가는 12,000원. 자, 1차 목표가 15,000원, 2차 17,000원 보고요. 손절가는 제가 11,000원을 드릴 테니까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석 위원은 오토엔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1차 목표가가 15,000원, 2차 목표가 17,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나인원 위원님. 네. 위원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오랜만에 개별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종목명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고요. 또 리비안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시장에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잠시 좀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1일 그리고 오늘 7월 14일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이 61선과 121선이 역배열 구간 내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는데 그 기간 내에 발생했던 거래 대금이 평균적으로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격을 줄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료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저점을 높이는 그리고 사실상 121선 이상에서 가격을 좀 눌러주게 된다라면 거래대금 해당 시점에서 최소 300억 이상이 좀 발생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여러분들도 이 종목 포트에 좀 담아두시는 전략으로 수익을 한번 단기간 내에 좀 내보시는 전략을 펼쳤으면 좋겠고 이러한 종목분들은 미리 산다기보다는 항상 관심 종목이라든지 현재 가창을 좀 관리하시고 관찰하시면서 내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매수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전략이 참 좋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주셔야죠. 네, 참. 네, 목표가 네, 바로 어디까지 보시나요?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4,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대원화성 목표가 4,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수익 잘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도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나인원 위원이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위원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일단은 장시작이 아니라 방송 시작 전에 방송 시작쯤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PPI 지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자마자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 다우지수의 어떤 등락 움직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저도 정보를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다 뭐냐? 정보입니다. 즉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정보의 양이 많고 그 안에서 옥석을 갈아야지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에서 지금 현재 약세장에서도 수익 잘 내고 계신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하나하나 면면이 낱낱이 보여드릴 테니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나인원 위원의 사진 아래에 있는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입장해 주셔서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큰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 미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 일제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1.4%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모두 다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CPI에 이어서 PPI 충격까지도 지금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 내일장이 정말 더 걱정이 되는 순간인 것 같은데요. 내일은 부디 좀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